안녕하세요. 건강 스토리텔러 정화입니다. 치유를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열심히 이런저런 정보들을 흡수해서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데 간 수치가 갑자기 올라가서 걱정되는 경우가 있으시죠? 간은 몸속의 독소를 해독하고 남아있는 찌꺼기를 모아서 소변과 대변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결국 간이 면역력과 체력을 유지시켜주는 역할과 밀접하다 보니까 간 수치 결과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확실히 자연 치유를 하시는 분들보다는 항암을 하시면서 병행 치유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항암제의 독성에 의해서 간 수치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암을 하고 계시다면 평소에 식단이나 습관 그리고 할 수 있는 요법으로 간 수치를 정상치까지 내리면서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피검사를 했을 때 간 수치가 정상인의 경우에는 40 IU/L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 이상 올라간다면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간 수치라는 게 올라가는 증상이 사람마다 또 개인차가 또 워낙 크다 보니까 어떤 분은 항암을 받았는데도 간 수치를 잘 유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반대로 항암 치료를 하지 않았는데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몸에 좋다는 약재를 드시고 간 수치가 올라가는 분도 계십니다. 이럴 경우에는 몸에 좋다는 걸 단번에 끊을 수도 없고 또 먹자니 간 수치가 올라가진 않을까 걱정스럽고 해서 양날의 칼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럴 때는 평소에 간의 부담을 낮춰주는 식사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 여러 요법을 병행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간 수치를 최대한 정상치로 유지하면서 생활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암환우님들 중에서 MSM 요법 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가끔씩 MSM과 비타민C가 간 수치를 높이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질문 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제로 비타민C나 MSM은 간 수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전달드리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비타민 G라고 불리는 글루타치온은 간을 해독하는 효소의 생산을 돕는 단백질인데요. 식물성 MSM은 비타민 C와 만나서 글루타치온을 합성하기 때문에 오히려 간 해독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비타민 C는 간 기능을 활성화해서 간을 해독하고 또 몸에는 축적되지 않고요.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MSM 요법을 하고 있는데 만약 간 수치가 평상시와 다르게 올라갔다면 내가 평상시와 다르게 먹은 음식은 없는지 혹은 생활 패턴을 달리하진 않았는지 그 밖의 원인들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글루타치온 성분을 정제된 것으로 드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글루타치온 성분은 그냥 먹으면 몸에서 흡수되지 못한다고 해요. 이럴 때 흡수율을 높여주는 것이 알파리포산인데요. 이 알파리포산도 MSM 성분과 같은 황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드신다고 해도 흡수율을 최대 30% 정도로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정제되어 있는 글루타치온보다는 몸 자체 내에서 생성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간의 독소를 제거하는 방법을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간의 독소를 제거하는 음식부터 소개를 해드립니다. 네, 첫 번째 음식은 귀리입니다. 귀리는 비타민과 미네랄 그리고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식품인데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주고 변비를 완화시켜주는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너무 과하게 드시면 배탈이나 설사가 날 수가 있어서요. 20g 정도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시리얼같이 인스턴트로 나오는 귀리는 당도가 높기 때문에 따로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네, 두 번째는 브로콜리 추천드립니다. 아침 식사하실 때 브로콜리를 같이 곁들여서 드시면 간 수치를 낮추는 데 효과적이고요. 이 브로콜리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예방에도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특히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이 있어서 비타민 C와 함께 해독 기능을 해서 간의 독소 배출을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브로콜리는 익혀 먹으면 더 좋은 대표적인 채소입니다.
다만 익힐 때는 물을 넣지 않고 그대로 쪄서 드시는 것이 항암 성분을 최대한 높이는 방법이고요. 미국 일리노이 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브로콜리를 5분간 쪄서 먹는 것이 가장 항암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조리법이라고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음식으로는 아몬드 추천드립니다. 아몬드와 같은 견과류는 비타민 E가 풍부해서 조직 내 지방질의 부패를 막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간뿐만이 아니라 심장에도 좋으니까 야채 샐러드를 드실 때 같이 넣어서 드시면 식감도 좋고 맛도 좋은 식품이 아닌가 싶은데요. 참고로 마그네슘도 많이 들어있어서 뼈 건강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런데 다만 이런 견과류를 드실 때에는 개별 포장된 제품으로 드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견과류는 식물성 지방이 높아서 공기와 접촉할 경우 쉽게 산패가 일어나서 잘못 드시면 오히려 독소 덩어리를 드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항상 견과류는 산패에 신경 써서 섭취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레몬물입니다. 저도 매일 아침 마시는 물인데요. 아침에 레몬즙과 따뜻한 물을 마시면 간이 해독되고 소화 기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 따뜻한 물 한 잔에 레몬즙을 넣어서 공복에 마시는 것만으로도 이 간에 쌓인 독소를 제거하고 신진대사를 향상시킬 수도 있고요. 또 레몬물 자체도 결국 비타민C와 연관이 있는 거라서 이 비타민C는 간 건강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간 수치를 낮추는 생활요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사실 요법이라고 하면 환우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게 커피 관장이죠.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커피 관장의 목적은 단순 숙변을 빼내는 것이 아니라 간 문맥을 따라서 간에 있는 독소를 담즙이 잘 배설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그 목적이 있고요. 커피 관장의 카페인 성분은 담관을 확장시켜서 담즙의 흐름을 증가시키고 혈류로부터 나온 독소를 간이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만약 암 환우님이시라면 하루에 한 번 정도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암 환우님이 아니시더라도 만성적으로 면역이 떨어져 있어서 기력이 없거나 자도 피곤한 만성 피로증후군을 가지신 분들도 하루에 한 번, 힘들면 일주일에 2-3번 정도만 하셔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항암 중에 해도 되는지 질문을 많이 주셔서 다시 한번 그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항암제 독성이 가장 먼저 공격하는 곳이 몸 안에서 가장 연약한 점막인데요. 그래서 항암을 하시면 입안이 헐거나 장 점막이 헐어서 설사를 하거나 반대로 또 변비로 고통받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암제 사용의 일반적인 부작용인데요. 이럴 경우에는 점막이 복구되기까지 짧게는 1주에서 2주 정도 소요가 될 수 있으니까 이 기간 동안에는 커피 관장을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임산부의 경우에도 자극을 줄 수 있어서 임신 기간 동안은 하시지 않는 게 좋다는 주의사항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네, 두 번째 생활요법, 너무나 당연하게도 운동입니다. 정아님 그거 너무 뻔한 말이잖아요 하실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너무 뻔한 솔루션도 실천하시는 분들은 아주 소수더라고요. 하루 30분씩만 매일 운동을 하셔도 간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운동을 통해 땀으로 노폐물을 배출시키고 지방을 연소하면 간이 해독해야 할 일을 덜어주게 되겠죠. 또 간뿐만이 아니라 여러 신체 기관을 건강하게 해주면 간이 처리할 독소가 적어지기 때문에 운동 자체도 훌륭한 간 수치를 낮추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밖에 나가기 힘드시다면 실내에서의 운동을 꾸준히 해주시는 게 필요하겠죠. 네, 세 번째는 과한 염분 섭취를 줄이는 건데요. 건강한 소금을 드시는 건 매우 중요하죠. 다만 음식을 짜게 드시는 분들은 소금 섭취를 평소보다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간이 약하신 분이라면 더더욱 그런데요. 염분을 많이 섭취하면 간이 붓고 혈관의 수분 정체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혈액이 몸에 제대로 돌지 않고 혈관을 정체하는 것인데요.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간이 노폐물을 걸러내는 기능이 떨어지고 심하면 간 손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간세포가 파괴되고 간 수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염분 섭취량을 조절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생활요법으로는 충분한 물 마시기입니다.
제일 쉽고 간단하지만 기본이 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몸에 좋은 영양제, 음식은 많이 드시면서 정작 물은 많이 섭취하시지 않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물을 마시면 체내 대부분의 노폐물과 독소를 물이 순환하는 과정에서 배출시켜주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하루 권장량의 물을 많이씩 마셔야 한다라는 강박이 있으면 물 먹기가 저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물은 목이 마르기 전에 두세 모금씩 자주 마셔주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오늘은 간 수치를 낮추는 식사와 요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간이 건강해야 앞으로 치고 나가는 힘이 생긴다는 걸 다시 한번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간 수치 조절도 잘 하시고요. 치유 활동도 왕성하게 잘 하시면서 하루하루 건강한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